네, 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.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.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해서 이달은 초록 스위치 온이라는 주제로 책 속의 제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함께 펼쳐볼 책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여름비가 제주 전역에 걸쳐서 아주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. 다들 이 여름철 옷들을 좀 꺼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. 오늘은요, 옷 산업과 관련된 환경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. 아주 통통 튀고요. 그리고 또 직선적인 어조로 이 패스트 패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아주 재밌는 책이 한 권 있거든요. 이제까지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옷을 구매해 보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소연 작가의 책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. 라는 책 소개해드릴게요. 네, 패스트 패션 산업과 또 환경을 접목한 책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우리가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문을 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. 입을 옷이 없다. 네. 이런 말 항상 하죠. 이 말들이요. 사실 우리 일상을 얼마나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그런 재밌는 책이기도 합니다.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퇴근길에 우연히 발견한 옷집에서 평소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티셔츠가 단돈 4,9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눈이 좀 반짝 뜨일 만한 그런 가격이기도 한데요. 옷 가격이 싸서 가게 안에 있는 다른 옷들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. 밥값보다 너무나 저렴한 옷들이 즐비한 곳에서 정말 득템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주워 담게 되는데요. 피곤했던 몸은 금세 기분이 전환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죠. 나는 꽤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. 상표도 제거하지 않은 옷들은 옷장 안에 그대로 묵혀두거나 또 한 계절을 채 입기도 전에 옷장 속에 또다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. 그렇게 오랜 고민을 하지 않고 소비를 했던 옷들은 쌓이고 또 쌓여서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항상 옷장 문을 열면서 이야기를 하죠. 입을 옷이 없구나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철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. 저도 종종 그렇게 느끼곤 하거든요. 네,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. 사실 이 예시는요,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 예시는 바로 책 속의 예시이기도 합니다. 누구에게나 공감될 만한 이 옷에 관한 이야기에서 저자는 끝나지 않고요. 이 의류산업 이면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예쁘고 편리한 옷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꺼내보면서 어느새 자기 자신의 좀 소비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. 이 지구 환경과 윤리적 소비라는 측면에서 이 독자로 하여금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고요.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공감과 실천을 연결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. 네, 불편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 불편한 이야기, 불편한 이면이라면 어떤 내용일까요? 예, 우선 환경의 달이니까요. 환경적인 면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책 속의 제주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긴 했지만요. 이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, 탄소 배출이기도 합니다. 의류산업이 지구 전체 탄소 배출의 무려 10%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. 사실 이 수치는요,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기도 합니다. 더군다나 합성 섬유인 이 폴리에스테르는요,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1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한데요. 정말 상당하죠.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산업물 소비량의 20%가 무려 옷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매년 의류 제조에 물 93조 리터가 쓰이는데 이 양은요 무려 500만 명이 이 생존에 쓸 수 있는 양과 비례하기도 합니다. 그린피스에 따르면요 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는요 무려 물이 약 7,000리터가 필요하고요. 또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물이 2,700리터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대충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청바지는요. 한 사람이
9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이 식수 양에 비례하고요. 그리고 이 티셔츠 한 장 2,700리터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은요. 한 사람이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식수 양에 비례하기도 합니다. 네, 이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. 또 옷을 이렇게 한 벌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. 이 수치를 또 들으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더 놀라운 것은요. 이 저자는요. 패스트 패션 산업의 이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1, 2주 단위로 의류 판매를 기획하고 또 한 달 안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 일종의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. 패스트 패션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. 말 그대로 빠르게 생산이 돼서 빠르게 판매가 되고 빠르게 버려지고 또다시 빠르게 생산이 됩니다. 이 저자는요. 패스트 패션 산업을 두고 개인이 체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오염을 일상으로 자리 잡게 했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기도 한데요. 패스트 패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자라라는 브랜드. 이 브랜드는요. 제품 스케치에서부터 제품이 매장에 걸리는데 단 2, 3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것도 옛말인 게요. 울트라 패스트 패션 그리고 리얼타임 패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네,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한다면 옷을 그만큼 더 빠르게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인가요? 네, 그렇죠. 이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는 단어는요, 옷 생산에서부터 이 판매에 걸리는 시간까지 기존의 패스트 패션이 걸렸던 시간보다 2배가량 빠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빠른 것도 문제인데요. 양도 정말이지 문제가 됩니다. 아소스라는 브랜드는요, 매주 5,000종 이상의 의류를 생산하고요. 또 시인은 하루에 5,000종 이상을 출시한다고 합니다. 네,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의류 제품들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데요. 최근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또 대량 생산한 제품이 불필요한 환경오염과 또 과소비를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책에서도 좀 동일한 면목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. 이 패스트 패션, 의류 산업들이 커지면서 초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아주 세세하게 풀어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생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종의 경쟁력이 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또 환경보호 제도는 뒤편으로 밀려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패스트 패션 시장이 4배 증가하는 동안 이 섬유 쓰레기도 같이 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유행의 속도만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인데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 초마다, 1초마다 쓰레기 트럭 1대 분량이 버려진다고 합니다. 네, 패스트 패션의 경우 환경오염이나 과소비뿐만 아니라 이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요? 네, 그렇죠. 이 책 안에는요, 옷장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다소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챕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인권적인 관점에서 의류산업계를 바라보는 저자의 눈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. 2013년이었죠. 4월 24일 이 라나 플라자 사건이라고 해서 패션 산업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. 방글라데시 수도인 이 다카라는 외곽 지역에 지어진 8층짜리 의류 공장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. 최소 1,138명이 사망을 했고요. 2,500명이 다쳤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의류 브랜드의 옷들을 찍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이 라나플라자 건물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입점해 있던 은행 직원들은 모두 철수할 정도로 건물이 정말 심하게 갈라져 있다고 하는데요. 대량 선적 물량 임박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건물주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재봉틀 앞에 앉히기도 했습니다. 그 뒤로 단 1시간 만에 건물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게 됐는데요. 이들이 만들어내는 의류 한 장의 가격은요,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에 달하지만 이들의 시급은요, 고작 260원이었습니다.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.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의류 산업의 노동 환경과 또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. 네, 맞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요, 이 사건을 두고 노예 노동의 참사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. 그도 그럴 것이 이 260원의 시급을 받고 있는 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는요, 한 명 기준으로 하루에 약 의류
1,000벌을 작업을 해낸다고 합니다. 옷을 만들 때 이 봉제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만큼 어린 아이들의 손이 좀 더 가성비로 쳐주고 있긴 한데요. 방글라데시에서만 약 40만 명의 소녀들이 옷을 만드는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. 또 베트남에서는 200만 명 가량이 의류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려 80%가 여성이라고 합니다. 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이 라나플라자의 사태처럼 작업장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하기까지 합니다. 네, 우리가 이렇게 고민 없이 유행하는 옷을 살 동안 이 세계 각국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이 환경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정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대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나요? 네,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. 책에서는 이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패션 업계를 좀 조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. 또 이런 지구가 아프다고 현상만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그런 구조적인 제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책 속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.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다양한 대안이 삶의 양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. 미니멀리즘, 또 소비에 반한다는 의미의 반소비주의, 자신의 지향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의미의 미닝 아웃, 또 물건을 수리할 권리와 오랫동안 고치고 아끼자는 리페어 컬처 등이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요, 재밌었던 게 과시적 비소비라는 키워드였는데요. 과거에는 얼마나 비싼 이 시계와 가방, 차를 샀는지 과시해 왔다면 요새는요, 좀 쓰지 않는 나를 과시하는 게 일종의 문화 현상이라고 하네요. 이게 2023년 트렌드 키워드로 분석이 될 만큼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기까지 했습니다. 네, 또 생각나는 게 최근 상황 중인 중고장터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새 옷을 구매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고장터에서 득템하는 그런 기쁨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옷을 교환하는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. 책 속에서는요, 이 옷을 대여하거나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이 대안적인 상품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. 이 비가 그치면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하죠. 옷장 안을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옷이 없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착취 없는 멋부림을 직접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린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. 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.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점, 우선 있는 옷부터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환경을 위한 아주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했는데요.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